청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도내 대부분의 시군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청주시 입장이 난감해졌습니다. 코로나19 개인 방역이 수험생들의 최종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가 될 경우 자칫 실기시험조차 못 볼 수 있어 비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도 멈춰서고 있습니다. 적자가 커지다 보니 결국 청주시도 감축 운행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성원 간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충북 청주경실련. 정상화의 길은 불투명합니다. 피해자 지지 모임까지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청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청주를 제외한 도내 대부분의 시군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기자회견까지 여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도시 규모와 위상에 걸맞는 자율행정이 필요하다는 게 청주시의 입장인데 충청북도마저 특례시에 대해선 부정적이어서 여러모로 곤혹스런 입장에 놓였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특례시로 지정되는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 행정재정 운영에 특례를 부여하는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6곳, 충북에서는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청주시와 중립을 선언한 보훈군을 제외한 도내 9개 시군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례시 반대를 공식화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정.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각 시군에 배분되던 교부금이 줄고 특례시가 재정을 더 가져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논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특례시와 기타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현재 법안에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지만 시행령이나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결국은 특례가 부여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어떤 재정 특례에 대한 그런 요구라든지 또 개별법에 의한 지원 방안 같은 것을 또 입안하고 요구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 청주시는 인구 80만 명이 넘는 도시를 키워갈 자율행정을 원할 뿐 현재로선 재정운영 특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른 시군과의 협의에 나설 의향도 내비쳤습니다. 100만 도시하고 비슷한 수준에 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랬을 때 어떤 행정 조직이나 거기에 맞는 행정 관리체계가 돼야 된다. 광역단체로서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충청북도는 조만간 이시용 지사가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례시 갈등은 충북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상 도시가 11곳이나 되는 경기도의 경우도 재정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는 소규모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관련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결국 재정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낼지 그 해법을 찾는 것이 법안 통과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이번 주부터 각 대학들이 본격적인 수시 일정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만약 수험생이 시험 당일에 코로나19에 걸리거나 자가격리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 시험조차 못 볼 수도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현일 기자입니다. 고3 학생들의 피아노 실기 수업. 열정적인 피아노 소리가 넓은 공연장 안을 가득 채웁니다. 수시 일정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선생님은 학생들의 연주는 물론 표현 방식까지 꼼꼼히 지도합니다. 그만. 근데 양손을 같이 쳤을 때 왼손이 느려지잖아, 그치? 그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연습한 대로 많이 연습을 해서 보여줄 거는 다 보여주고 오고 싶습니다. 수시 시험 가서. 수능 시험과 대학별 면접은 물론 실기 시험까지 준비해야 하는 예체능 학생들은 요즘 긴장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대학별 시험 당일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어쩌나 하는 점입니다. 학교만 나오고 다른 외부 건물이나 이런 데 많이 안 가고 다른 사람이랑 접촉 안 하게 잘 관리 중입니다. 다행히 상당수의 대학은 시험 당일 유증상자들을 위해 일반 학생과 분리된 강의실이나 시간을 조정해 시험을 치를 계획입니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자가격리자들. 교육부는 지역별로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상당수의 대학들은 부정적입니다. 면접까지는 가능하더라도 실기는 대학 평가장과 별도의 고사장 환경이 달라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겁니다. 확진자의 경우에는 면접과 실기를 모두 이렇게 안타깝지만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자가격리자인 경우에는 면접은 볼 수 있고 실기는 이제 불가합니다.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별도 고사장의 평가 관리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을지도 고민입니다. 위험도 때문에 그렇죠.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희들 감독관들도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다 보니까 확진자와 접촉이라도 하면 입시 과정에서 낭패를 볼 수도 있어 수험생들이 코로나 개인 방역이라는 또 하나의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도 멈춰서고 있습니다. 청주시내 버스업체들이 더 이상 못 버티겠다며 낸 감축 운행 계획을 청주시가 승인한 건데요. 버스 운행이 평상시보다 40%나 줄어 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시내버스 추가 감축 운행 소식을 들은 승객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지금도 1시간씩 걸려 기다리자면은. 근데 40% 줄면은 더 기다려야 되겠네. 1시간에 하나씩 있어요. 예, 조금만 늘려줬으면 좋은데 더 줄이면 어떡해요. 지난 3월 말부터 운행 횟수를 줄여온 시내버스 업계가 더 이상 못 버티겠다며 추가 감회 운행을 결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연말까지 누적 적자가 170억 원을 넘어 버틸 수 없다며 청주시를 설득했습니다. 운전기사의 인건비도 해결이 안 되고 회사의 운영비도 해결이 안 되고 제 적자는 계속 불어나고 이렇게 되면 회사가 도산하는 수밖에 더 있어요. 청주시도 시내버스 운행을 줄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올해 시내버스 업계에 추가 지원된 코로나 긴급자금이 90억 원을 넘어 재정 여력도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대신 현행 127개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운행 횟수 40% 감축에 동의했습니다. 시간을 처음부터 새롭게 다 짰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대에 출근하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정시 출퇴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한 게 그나마 좀 위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주시는 내년 1월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버스업체에서 노선권을 넘겨받아 단계적으로 운행을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멈춘 일상이 시민들의 발까지 묶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충청북도가 기존보다 7.4% 4,346억 원이 늘어난 6조 3,250억 원 규모의 제5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호우 태풍 피해 복구 사업 2,188억 원, 한국형 뉴딜 사업 936억 원, 2차 긴급재난지원금 305억 원, 충북형 뉴딜 사업 17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재원 마련을 위해 모두 911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자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지역 경제의 유발 효과가 크다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성원 간 성희롱 문제로 활동이 중지된 충북 청주 경실련 사태가 꼬여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해결사를 자처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건데요. 지난 8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뒤 6개월 안에 해법을 찾지 못하면 폐쇄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 경실련 피해자 지지 모임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피해자가 SNS를 통해 연대를 제안한 지 닷새 만에 충북 여성연대 소속 활동가 등 약 30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모임 결성 일주일 만에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성희롱 문제가 불거진 지 4개월이 지났지만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직접 나섰습니다. 그 55일 동안 피해자들은 여러 방식으로 비대위에게 자신의 요구와 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요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배제와 무시로 일관되었습니다. 특히 조직 내부의 노력으로 문제 해결을 원했지만 돌아온 건 무시와 배제였다고 호소했습니다. 2달 전 꾸려진 비대위 체제 속에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부당한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다는 겁니다. 중앙경실련은 충북 청주경실련의 활동 중단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통보했습니다. 그 후 경실련 비대위가 첫 번째로 행한 것은 충북 청주경실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든 직무를 중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진상조사 결과를 명확히 알려줄 것,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온전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자 복귀 방안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자회견의 비대위 측은 사건 규명과 검증을 위해 피해자 개인에 대한 업무 정지가 아닌 임원 등 모두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라는 입장. 현재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의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결론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공론화되면서 명확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충북 청주 경실련. 앞으로의 약 4개월이 존립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도내 교육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스쿨미투 가해 교사에게 감형을 선고한 2심 재판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충북교육연대는 성명에서 대전고법 청주원해재판부가 스쿨미투 교사 1명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한 것은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도 성명을 내고 학교 내 성폭력 문제에 저항해온 학생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충북 도내 우범자 95명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충북 도내 우범자는 644명으로 이 중 95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서별로는 청주 상당서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흥덕서 18명, 청원서 17명, 음성서 16명, 괴산서 10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우범자는 살인, 강도 등을 저지른 범죄자 중 재범 우려가 있는 자로 경찰은 정기적으로 이들의 통계를 관리합니다. 충북의 공중화장실 10곳 가운데 9곳은 안전장치인 비상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박재우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충북 지역 공중화장실 1,638곳 가운데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204곳, 전체의 11%에 불과했습니다. 박 의원은 충북의 공중화장실 범죄는 지난 2017년 37건에서 지난해 96건으로 2.6배가 증가해 범죄 발생 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충주시가 농촌 관광지를 둘러보는 개별 여행자들에게 여행 경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자가용을 이용하는 2인 이상 여행객으로 충주 지역 농촌 관광지를 예약한 뒤 방문하면 1인당 하루 2만 원, 1박 2일은 4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경비 지원이 가능한 충주 지역 농촌 관광지는 최흥성 고택을 비롯한 21곳입니다. 제천시가 2021년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받습니다. 우선 공급 대상 지역은 도로 골착이 가능한 저압 공급관 인접 지역으로 100m당 세대 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제천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신청을 받고 내년 3월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공급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서충주도서관이 다음 달 정식 개관을 앞두고 내일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도서 대출과 반납, 회원가입 서비스만 가능하고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77억여 원이 투입된 서충주도서관은 어린이 자료실과 동아리실, 종합자료실을 갖춘 충주 서부권역 거점 도서관으로 지난 7월 말에 준공됐습니다.
충청북도가 도내 거주 임산부에게 12개월 동안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고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 국민 참여 예산으로 채택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이며 신청 기한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증평군 의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증평군 의회는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핵심 기능이 지방에 적절히 분산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조속히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진정한 의미의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 국회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정부 부처가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0 세계 무예마스터십위원회 컨벤션이 오는 29일부터 사흘간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